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 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컨설팅 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컨설팅 할 때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 간략하게 본인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이분은 저는 비즈니스 모델로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비즈니스의 영역별로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하고 인터뷰를 하면 누락되는 게 없이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자기는 비즈니스 모델로 컨설팅 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캔버스에 대한 거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링 캔버스에 대한 구성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이 핵심적인 거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요. 국내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든 국내에서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든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 90% 이상은 이 두 가지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냐? 비즈니스 모델은 목표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학자들마다 정리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밑에 보게 되면은 정리된 것이 좀 다르죠. 어떤 학자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스토리,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학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또는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 있고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아이디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 우리가 통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링 캔버스로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성에 대한 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9블록이다. 그래서 9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9가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전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한테 무슨 가치를 제가 그려볼까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것을 어떤 고객한테 어떠한 채널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고객한테 어떤 이벤트를 통하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통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고객한테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이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9블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은 고객이 있고 제공하는 가치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수익 구조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을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사업의 핵심 구성 및 수행 체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사업의 프레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된다. 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는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좌측에 있는 이 2가지 이것을 학습을 할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육하원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2가지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러면은 이 2가지 모델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왜? 이 기본 프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그러한 분한테 비즈니스 모델이나 린 캔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육하원칙으로 설명하면 더 쉽게 와닿더라. 이런 측면에서 육하원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델도 사용하기도 해요. STOF 모델, 이런 모델을 사용하기도 해요. STOF 모델은 서비스에 대한 것, 기술적인 것, 조직에 대한,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것, 파이낸스, 재무에 대한 것,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OCOV 모델로 사용하기도 해요. 고객한테 제공하는 제공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창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운영,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 그리고 수익, 밸류에 대한 것 해서 4가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것을 OCOV 모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OMF 모델로 설명하기도 해요. 오브젝트, 개체에 대한 것, 메커니즘에 대한 M, 그리고 기능, 펑션에 대한 것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 모델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2가지를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의 도표에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략 도구를 이야기한다. 2008년도에 알렉산더 오스터왈더가 개발을 했으며 그의 저서를 통해서 확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가 2010년도에 그 저서를 통해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9블록으로 단순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모든 그 비즈니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은 한 장의 도표로 전반적인 사업 모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영진, 투자자, 팀원 모두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신사업, 기존 사업, 모든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복잡한 사업 계획서보다 빠르게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토론하는 데 도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이야? 가치 제공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객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객한테 제공할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고객한테 제공할 거야? 이건 아니죠. 지역으로 나누든, 지역이라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고객을 나는 대상으로 하겠다.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나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제품은 20대, 30대를 내 대상 고객으로 할 거야. 고객을 이렇게 세그멘트 시켜서, 고객을 조각시켜서 그 조각에서 나는 요 고객을 타겟팅해서 나는 비즈니스를 전개할 거야. 이것이 고객 커스마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고객한테 어떤 채널로 제공할 거야? 채널입니다. 나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거야. 난 상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거야. 나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배송까지,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이 이렇게 배송 서비스까지 나는 같이 제공할 거야. 나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제공할 거야. 이러한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채널을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는 대리점을 둘 거야. 나는 프랜차이저를 둘 거야. 이러한 것도 이 채널에 포함됩니다. 나는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는 체험할 수 있는 쇼룸 같이 체험 공간도 제공할 거야. 이런 것도 채널에 포함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고객한테 어떻게 이벤트를 가져가고 고객한테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걸 활성화해서 이 활성화하면 채널이 같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상품에 대한 거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를 어떤 이벤트를 통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해당된다. 홍보 마케팅에 여기 많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고객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공을 해서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저같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것들을 고객한테 우리가 제공하는데 이런 채널이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제공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거가 레베뉴, 매출로 발생이 됩니다. 레베뉴가 매출이죠. 매출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을 알으려고 하면 이 밑에를 전체를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가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스트라고 하죠. 코스트는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는 고정비율하고 변동비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고정비라고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임대료가 나가거나 인건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고정비입니다. 변동비는
내가 커피숍을 해. 그러면 커피의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 많이, 적게 팔리면 적게 나가죠. 그것을 우리가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합친 거가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 코스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키 리소스 자원에 대한 거를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 키 리소스에는 우리의 핵심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도 있죠. 내가 만든 재료를 내가 원재료를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분식점을 한다. 그럼 라면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이런 거는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핵심 활동입니다. 키 액티비티. 그러면은 우리가 분식점을 한다고 하면 핵심 활동에는 뭐 요리를 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 될 수가 있고, 뭐 전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전개하거나 이러한 것도 핵심 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핵심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거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활동이 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포장을,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의 반으로 나누어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거를 준비하는 단계,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는 단계, 만들어진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단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린 캔버스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이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창업 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일부를 변형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업 모델 설계 도구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변형을 해서 린 캔버스를 2010년경에 제안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업기업이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창업자,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요. 컨설팅이나 교육할 때 이런 학습 자료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신상품에 대한 시장 도입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토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린 캔버스에 대한 거 한번 나인블록에서 어떤 거가 차이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캔버스는 크게 9블록에 9가지 블록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 발생하는 매출 똑같고요. 고객한테 밸류 똑같고요. 고객 세그멘테이션 똑같고요. 채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가 요 4가지인데, 요 4가지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게 되면 핵심 파트너가 그렇게 없죠. 뭐 아직 물건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하기 전이죠.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창업한다고 하면 가장 보는 게 뭡니까? 고객의 문제점이 뭐야?
고객의 문제점이에요. 안산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먹을 만한 그러한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한데 빠르게 먹고 들어가는 그럴 만한 데가 좀 마땅한 데가 없네? 이러면 이제 그걸 고객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으로 분식점을 하나 차리면 학생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네? 이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되겠네? 뭐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가 프로블럼, 문제점입니다. 고객의 문제점이요. 고객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점을 줌으로써 고객이 내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고객이 불편한 게 전혀 없어. 그럼 내 상품이 팔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창업 기업에 포커스된 것이 링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갔어. 고객의 문제점, 해결점까지 문제가 됐어. 키 매트릭스 뭡니까? 이건 핵심 자원을 핵심 지표로 잡은 거예요. 초반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라는 거죠. 처음에 신규 고객도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신규 고객은 요번 달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다음 달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우리가 신상품은 요번에 몇 개 나오는데 다음번에 언제까지 어떠한 식으로 상품에 대한 라인업을 해서 고객한테 어프로치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핵심 자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항목에 대한 걸 정하는 것이 키 매트릭스입니다. 그게 창업 기업한테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해가 갔어요. 문제, 솔루션 해결, 키 매트릭스, 핵심 지표, 이 세 개가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에 이건 뭐냐? unfair advantage는 뭐냐?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점이 뭔데?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강점으로 가져가야지 신규 창업 기업은 생존할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경쟁 우위입니다. 가치 제한으로 어떠한 차별화된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고객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 좋아. 뭐 마케팅 다 해요. 그렇지만 차별점이 뭔데?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차별된 차이 나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보시게 되면 정말 창업 기업한테 필요한 것들 체크 포인트가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하원칙에 대한 건데, 육하원칙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뭐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은 육하원칙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가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문서화 시켜서 사용할 때는 특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도 비즈니스도 잘 몰라 이러한 분한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창업을 하셨다고 하면 정부 지원을 받거나 할 때 내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좋겠구나. 그러한 측면에서는 도움될 거로 보여집니다.
2차 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또 휴식을 하고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